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무태 칼선 스티커 만드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필요한 어플은 프로크리에이트, 오프린트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단은 그림을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려줄 건데 이게 유료 어플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긴 해야 되지만 유료인 만큼 그림 그리는 기능이 편리하고 또 이게 사용 방법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아이패드는 보통 프로크리에이트를 많이 사용해서 이 어플을 쓰는 게 조금 편리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것도 유료인데 프로크리에이트처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독 형식으로 달마다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1년 구독료를 한 번에 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한 달 구독료를 내서 할 수도 있는데 1년치는 계속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실 분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해지를 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달 돈이 좀 더 많이 나가지만 그냥 한 달치로 끊어 쓰고 있고요. 오프린트미는 이제 스티커 제작 업체인데 소량 발주가 가능해요. 저는 이제 그림이나 편집 같은 거를 이 오프린트미 제작 업체 작업 가이드로 발주를 할 건데 다른 뭐 레드 프린팅이나 다양한 발주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작업 가이드를 참고해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캔버스 사이즈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80에서 140으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밀리미터로 바꾸시고 여기를 너비를 80, 여기는 140. 이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시고 이 색상 프로필에서 보통 RGB로 선택되어 있을 텐데 CMYK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을 누르면은 캔버스가 하나 완성이 되고요. 이제 먼저 밑그림을 그릴 거고요. 저는 보통 서예 모노라인으로 그냥 해주는 편입니다. 모노라인 브러쉬가 굵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기 편해요. 밑그림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실 때 중요한 점이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2, 3m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백선을 그릴 것까지 감안해서 간격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2, 3mm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캔버스에 그리기 가이드를 켜놓으면 되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 보면은 격자 크기가 나와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밀리미터로 바꿀 수 있고 한 3mm 정도로 만들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칼선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을 보시고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제 선을 딸 건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름을 변경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 레이어로 하고 이렇게 삐뚤빠뚤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프로크리에이트가 알아서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모양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도 바꿀 수 있고 삼각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을 따면 됩니다. 이렇게 딴 다음에 밑그림 레이어는 지우면 되고요.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저희는 무태 칼선 스티커잖아요. 이렇게 채색 레이어를 밑에 선 레이어 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선 레이어에 이 N을 보시면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 투명도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해주시고 채색 레이어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색칠해주면 됩니다. 채색하기 편한 방법은 이렇게 겉선을 다 따고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를 끌어오면은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아예 전체가 색칠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선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 따라서 채색을 하면 되고요. 모양 편집을 누르면은
모양을 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 레이어는 그냥 꺼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여백선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백선은 저희가 칼선을 이렇게 세밀하게 따잖아요. 근데도 이게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칼선이 조금씩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하얀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얗게 인쇄되지 않도록 여백선을 작업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그냥 같은 캔버스에서 여백선을 작업해줘도 되는데 저는 보통 밑그림이랑 채색을 다 한 다음에 이 캔버스를 선택을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한 캔버스에다가 여백선을 그려주는데요.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백선 레이어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채색 레이어 밑에 여백선 레이어를 놔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백선은 일단은 그냥 검정색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여백을 따주면 되고요. 너무 두껍게는 안 하고 이 정도 적당하게 따줍니다. 여백선을 엄청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여백선이 들어간 도안 그림이 딱 스티커를 봤을 때 보이는 그림이어서 깔끔한 게 좋겠죠? 나머지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백선 레이어에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세요. 이 알파 채널 잠금은 색칠을 해도 딱 이 여백선 그린 레이어 안에만 색칠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꾹 누르면은 스포이드가 찍혀서 이걸로 똑같이 여백선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꺼주시고 제대로 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채색이 잘 안 되어 있죠? 잠깐 알파 채널 잠금을 끄시고 여백선을 마저 칠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백선 작업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본 그림이고 이게 여백선까지 작업을 한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 도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백선 작업한 도안 들어가시고 캔버스 들어가시고 여백선이랑 채색을 합쳐줍니다. 아래 레이어로 병합을 누르면 돼요. 이게 왜 제가 캔버스를 따로 했냐면 오프린트미 스티커 제작 업체가 조금 어둡게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티커가 뽑히는 도안이 이 여백선까지 작업되어 있는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색 조절을 조금 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 누르시면 색조랑 채도 밝기가 있어요. 조금 어둡게 발주가 되니까 저는 여기서 밝기를 조금 올려주고요. 채도도 조금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색 조절을 여기서 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내가 원하던 색은 이 색이었지만 조금 더 어둡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밝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딱 도안이 나오면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칼선 작업을 해줄 건데 제가 오프린트미 업체에 발주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프린트미를 들어가면 스티커가 있고 다이에 들어가셔서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는 A4를 선택했고 용지도 보통 그냥 무난하게 할 거면은 스탠다드 그리고 저희는 칼선을 넣을 거니까 칼선하고 무광, 유광은 그냥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장부터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 가이드 보시면 저는 A4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 가이드가 떠요. 그래서 이 PDF를 다운받아 주시면 편하고요. 작업 영역이 214mm, 301mm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캔버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서 맞춤형 크기가 있거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단위 정하시고 폭이랑 높이 정하시고 색상 모드 CMYK로 해서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누르시고 파일을 누르시면은 아까 저장해 놓은 작업 가이드를 키시면 되세요. 이렇게 A4 제작 가이드를 띄워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작업 영역이 있고 안전 영역이 있어요. 이 안전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 이 작업 제작 가이드가 이렇게 틀어져 있게 불러진다면 여기서 이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맞춰서 들어가고요. 이 상태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도안을 불러올 건데 이 두 도안을 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고 사실 PNG랑 JPG랑 제가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어차피 채색이 다 들어간 거니까 JPG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미지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먼저 어떤 걸 불러오냐면 여백선이 없는 아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백선이 없는 아이를 불러오고 여기 두 번째를 누르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80 그리고 140으로 정해주고요.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안전 영역 안에 들어오게끔 옮기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서 칼선을 따주면 되는데 저는 제가 미리 그려놨던 애들로 불러와서 칼선을 따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고 여기도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선을 그릴 건데 칼선 색상이 중요합니다. 칼선을 일단 이 세 번째 걸로 그리는 거고요. 얘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자홍 100%로 해줍니다. 그리고 누르고 칼선을 따실 때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칼선을 딸 거예요. 칼선 그릴 레이어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콕 점을 찍어주시고 꺾이는 부분까지 콕 점을 찍어준 다음에 떼지 마시고 이렇게 쭉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손가락으로 클릭하면은 뒤로 가기가 되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다시 앞으로 가기가 됩니다. 여기 꼭 닫아주고요. 다시 꺾일 만한 데를 찍어준 다음에 조절을 해주고 여기를 닫아주고 쭉 닫아주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닫아주고 이렇게 콕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칼선 하나가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 것도 따볼게요. 콕 찍어주고 쭉 늘려준 다음에 닫아주고 찍어주고 떼지 않고 각도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닫아주고 콕 찍어주고 닫아주고 콕 찍어주고 닫아주고 콕 찍어주고 닫아주고 찍어주고 닫아주고 찍어주고 닫아주고 찍어주고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마저 칼선을 다 따볼게요. 제가 지금 칼선을 다 따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칼선을 다 땄다 하시면은 이 도안이 있는 레이어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아까 여백선 작업한 도안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 이것도 크기를 80에서 140
조절해주시고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손으로 맞추기 어려우면은 여기 X, Y축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43 이렇게 세밀하게 맞춰주시고 잘 맞나 확인해보시고 이런 다음에 여기 도안을 보면은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끌어오면은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고 또 복붙을 해서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선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칼선도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옆으로 옮겨서 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선을 다 따고 나신 다음에 이게 너무 칼선 꼭지점이 많으면은 제작이 안 돼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칼선을 다 따시고 칼선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패스 단순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단순해져서 칼선이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제작 가이드를 잘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작업 가이드가 있었던 레이어는 지워주시면 되시고 또 칼선 따기 위해서 도안을 처음에 불러왔던 도안 지워주시고 총 여백선이 그려져 있는 도안이랑 이 칼선 도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빈틈이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작게 아무거나 그려서 제가 오려 쓸 용도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총 여백선이 있는 그림 도안은 프린트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누르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선은 컷으로 바꿔주고요. 이 칼선이 제일 위에 와야 돼요. 딱 이 두 가지만 남겨놓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옆에 있는 걸로 눌러주신 다음에 게시 및 내보내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다음으로 내보내기에서 이름을 변경해주시고 포맷을 PDF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고 파일에 저장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파일에 저장이 되었다. 프린트미에서 스티커, 다이, 그리고 저는 A4로 했으니까 A4하고 스탠다드 칼선 넣기 저는 그냥 유광으로 할 거여서 유광을 하고 개수를 정하시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내 디자인 업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에 PDF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시고 저장하기를 하면은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하시고 장바구니를 가시면은 이게 바로 결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바구니에 다 담겨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저는 보통 한 번에 다 왕창 주문하지 않고 일단 샘플로 괜찮게 나오는지 뽑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조금 어둡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렸던 게 이 색상으로 제가 뽑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둡게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도랑 밝기를 조절해준 거고 여백선 같은 것도 너무 뚱뚱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여백선도 얇게 편집을 해서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패드로 무태 칼선 스티커 만들기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사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